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다 대학교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쭉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같이 놀던 친구 무리는 저 포함 5명이었고 저 혼자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과 1년에 한두 번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펜션을 잡고 놀러 다니거나 하는 등 종종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무리 중 A는 대학교 재학 중 지방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까지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친한 친구였기에 전혀 부담 없이 신나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결혼식을 갔습니다. B는 저를 포함한 무리 친구들에게 A 서운하지 않게 하자며 본인이 주도하였고 이에 따른 다른 친구인 B, C, D는 15만 원을 했습니다. 전 그때 왕복 차비도 부담되고 알바도 안 하던 때라 부모님께 돈을 빌려 10만 원을 했고요. 어린 나이에 주변에 결혼한 지인들도 없었고 축의금 개념이 잘 없었던지라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A 축의금 액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통비 지원 없었지만 의무가 아니기에 지금도 전혀 서운한 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제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코로나와 함께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1년에 한두 번,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제일 친한 친구들이라 생각했고 일단 제 현 상황에서는 당장 지방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장문의 카톡으로 결혼 소식을 알리고 지방 가는 대로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이때도 B는 이런 거 얘기할 때 전화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얘기를 하였고 사실 좀 더 신경 쓰고 친한 관계에서는 전화를 하는 게 맞는 거기에 용기가 안 나서 전화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만날 약속을 잡고 지방 가서 청첩장 다 나눠주고 1, 2차에 걸쳐 술을 샀습니다. 사실 전 코로나임에도 제 결혼식에 당연히 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 그들의 결혼식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계획이었으니까요. 근데 바로 식 다음 날 신행 가는 일정이라 제대로 된 뒤풀이를 못할 것 같아 봉투를 챙겨줄까 고민하다가 교통비조로 조금씩 주고 신행 다녀와서 남편과 제대로 밥을 한번 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청첩장 돌리는 날 겸사겸사 1, 2차 술을 샀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제 결혼식은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A는 당일날 축하한다는 얘기 한마디 없었고 축의금 또한 없었고요. B는 축의금 5만 원 했습니다. 사실 결혼식 참석 여부도 코로나랑 상관없이 안 와도 좋습니다. 참여 못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해하게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엄청 서운했습니다. 정말 액수 때문이 아니라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느껴졌거든요. 아는 지인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며 장문의 카톡과 커피 기프티콘만 보내줬습니다.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고 진짜 고맙고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전 이런 그냥 진정성 있는 마음을 원했던 거지 절대 액수가 아닙니다. B는 미안하다 어쩐다 얘기 한마디 없이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와 함께 5만 원이 왔습니다. 전 축의금은 액수가 전부가 아니라 내 수준에서 성의껏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부유하지 않은 전 친구들 결혼식 할 때 50만 원, 100만 원씩 할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 10에서 30만 원 할 거였고 이렇게 하고도 미안한 마음에 적게 해서 미안하다고 구구절절 떠들었을 겁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뭔가 직장 동료는 5, 친구는 10 이상 봉투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혼자 소갈이하다 제 결혼식에 오기로 했던 친구 한 명 D에게 이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C에게도 서운한 부분이 있어 얘기를 했는데 이게 A와 B에게까지 다 퍼졌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저들에게 우후죽순 카톡이 와서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또 인간관계를 돈으로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B는 본인이 5만 원 하면 너도 5만 원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서 나 혼자 이 관계를 제대로 착각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추가로 10만 원, 20만 원 축의하면 너 이러지 않았을 거냐고, 축의금 적게 했다고 5만 원 했다고 친구 관계가 아닌 게 되냐고 합니다. 거기다 식 끝나고 고맙다는 연락 한번 했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지인들한테는 다 고맙다는 연락을 보냈으나 A, B한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식, 아니 저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로 느껴졌고 실제로도 그러했고요. 절친인 관계였다면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르니 톡으로 소식 알린 게 실수고 잘못일 수 있지만 저를 그냥 학교 동창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런 가벼운 5만 원 주고받는 관계에도 전화로 나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따지면 회사 사무실에만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전화로 다 알려야 하는 건가? 그리고 정말 금액과는 상관없이 절 생각해주는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졌고 결혼식에서 보자던 애가 아쉽다거나 하는 등의 얘기 없이 그냥 단순 축하한다는 얘기로 5만 원을 주길래 너무 서운했는데 그럼에도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했어야 하는 건가? 얘기 끝에 제가 친구로서 하는 것들이 와닿지 않고 마음이 교류가 안 됐다, 뭐 어쩐다 얘기를 저에게 했었는데 이게 결론이잖아요. 전 이게 느껴졌기에 그랬던 건데 절 돈으로 인간관계하는 5만 원 5만 원 거리며 본인이 축의금 적게 해서 제가 화내는 거라고 몰아가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 혼자 착각해서 이 관계를 절친이라고 생각한 부분, 또 애들이 나와 교류가 안 되고 안 와닿고 어쩌고 하는 것과 날 친한 친구가 아닌 학교 동창쯤으로 생각했던 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근데 말한 대로 마음이 와닿지 않고 교류가 공감이 안 됐더라면 제가 청첩장 돌린다고 만나자고 했을 때 시간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모바일 청첩장을 달라고 하거나 아님 직설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며 피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런 마음, 생각으로 축의금 주려는 걸 알았더라면 또 애들 말대로 돈에 환장했다면 애초에 결혼한다고 연락조차 안 했을 겁니다. 어차피 축이 들어온 거 그대로 나가는 품앗이인 거고 5만 원, 지방 가는 왕복 차비만 벌써 5만 원이 넘어요. 전 정말 그냥 제 특별하고 소중한 고향 친구이자 학창시절 친구니까 당연히 결혼 소식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특별하고 소중한 친구임을 알게 됐다는 거, 나 혼자 착각했다는 거, 속물 취급을 받았다는 게 씁쓸합니다. 추가, 받은 축의금은 돌려주고 제가 받아야 될 축의금 받고 한때 혼자 절친이라 생각했던 관계는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남긴 의도는 저도 성인이긴 하지만 결혼 문화가 처음이다 보니 제가 주변 지인들 챙긴다고 챙겼던 부분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또 3자 입장에서는 제가 돈으로 인간관계하는 정말 적은 축의금 액수 때문에 화가 난 속물로 보일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방적인 제 혼자만의 착각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절친이었던 이들을 욕해달라는 게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험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락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교 때까진 단톡이 있었으나 없어졌고 C가 오히려 저에게 예전부터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A와 B에게도 제가 먼저 연락하다 저만 먼저 하는 연락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연락하는 걸 귀찮아하는 아이들일 거라 생각해 저도 연락을 뜨문뜨문 명절 때나 지방 갈 때나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막상 늘 만나면 늦은 시간까지 차가 끊겨 택시를 타거나 다음 날 첫 차 탈 때까지 편하게 왁자지껄 술 마시며 웃고 얘기 나눴기에 저에게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언제나 반갑고 즐거운 제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니 친구들은 제가 한 번씩 고향 가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는 놀아주는 학교 동창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첩장 모임 때도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는 성격들이라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헤어질 때까지도 잘 웃고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서울로 가는 일정이라 저 먼저 빠져나왔는데 비에 결혼식 때 보자는 인사와 함께 애들이 다 저 택시 타고 가는 것까지 봐주며 배웅해줬습니다. 이 결혼식 때 보자는 인사치레와 배웅이 축이고 밥값이었던 것 같네요. A는 톡으로 결혼 소식 알렸을 때 주말 근무라 결혼식 못 간다고 얘기했기에 이 부분은 전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 먼저 톡으로 알린 부분에 있어서는 모바일 청첩장 보낸 거 아니고 구구절절 결혼한다는 내용과 청첩장은 얼굴 보고 주겠다고 날짜 잡자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어찌됐든 먼저 결혼 소식을 톡으로 알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니 잘못이고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친이라 여겼기에 미안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제 결혼식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단순 학교 같이 졸업한 동창인 관계였다면 모바일 청첩장은커녕 아예 결혼 소식 자체를 알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관계에서의 연락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부담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하객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전 자선사업가가 아닌걸요. 저 혼자 바보같이 지금껏 특별한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속상한데 적은 축의금 때문에 화난 사람, 돈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니 더 속상합니다. 두 번째 추가, C와 D는 축의금 10만 원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금액은 정말 조금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렇기에 C와 D에게도 고맙지만 미안하다고 연락 못할 것 같다 한 상황입니다. 우선 C에게 본인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일정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었죠. 지방이지만 당연히 갈 계획이었기에 남편한테도 아직 정확한 일은 모르고 몇 달 뒤에 친구 결혼식이 있으니 휴가 내야 한다고 일러뒀었고요. 그리고 어릴 때 놀러가서 단체로 모여 찍은 사진 보여주며 이름 외우라고 시켰어요. 처음 보는 사이라 해도 이름 정도도 모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요. 근데 C도 제 결혼식에 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축이 10 하면 난 할 도리 다 했다. C는 부담 갖지 말라고 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 못 가는 걸로 서운해하냐며 하객 때문이냐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생각하는 깊이의 차이가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네, 딱 C가 얘기한 대로 저 혼자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죠. 더 이상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D는 유일하게 제 결혼식을 오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숙소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마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ABC의 마음을 알게 되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모이면 제 욕을 흉을 볼 텐데 그 자리에 있었던 D를 마주하기도 어렵고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또 더 이상 이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즐거웠던 추억조차도 떠올리면 아픈 상처로 기억되기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저 살자고 미안하다고 연락 못하겠다 했습니다. A의 결혼식 때 교통비는 사실 의무가 아니고 또 어려서 잘 몰랐을 거라 생각되기에 서운한 마음 지금도 정말 없습니다. 5만 원 없다고 굶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만 원 더 빌려서 다른 애들 하는 만큼은 할 걸 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또 이 일로 얘기 나눌 때 인생은 메뉴판이 아니라며
비싼 금액 적혀 있으면 고급이고 저렴한 가격 적혀 있으면 싸구려냐고 말한 A였기에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5만 원 적게 한 부분은 그 친구가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돌려받았습니다. 돈 계속 반복하고서는 얘기 끝에 몰랐다며 본인 성격 아직 못 고쳤다고 미안하다 했으나 미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닌걸요. B는 청첩장 모임 때 밥값으로 인사치레로 한 말인지 저를 배웅해주며 결혼식 때 보자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간다 만다는 얘기가 일절 없더군요. 나중에 D가 혼자 간다는 얘기를 통해 못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으로 축축하긴 했지만 당일 축의금 주면서까지도 미안하다거나 속상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 하나 없이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살라며 5만 원 주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고 저에게 얘기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고 진짜 갈 계획이었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미안해서 구구절절 떠들게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200원짜리 사탕이라도 쥐어주며 아쉽다고 할 텐데. 그리고 본인한테 직접 축의금 적게 들어와서 서운하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미안하다고 선물이라도 챙겨줬을 거라 하는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고 그냥 자연스레 멀어질 생각이었습니다. 또 서운한 이유가 금액 때문이 아닌걸요. 또 하는 얘기가 결혼식 참석에 관해서는 제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제 결혼식에 오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밥까지 사며 청첩장을 나눴을까요? 여튼 친구들과 제 사이에서 잘잘못을 떠나 친구들 말대로 내가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걸까 많이 고민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 의견을 공감해 주시는 걸 보니 제가 속상해해도 서운해해도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꾸 절 돈으로 인간관계하는 적은 축의금 때문에 화난 사람으로 색안경 끼고 대화를 나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돈으로 연결지어 더 얘기하고 싶었으나 도드리표일 것 같아 미안하다, 고마웠다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연락도 다 끊은 상황이지만 마음 안에 풀지 못한 응어리가 아직 자리에 남아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너무 답답해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할 걸 하고 후회도 가끔 해보고요. 또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하고 싶었나 봐요. 사실 민망하잖아요. 진짜 바보 호구 같고. 상대방은 별 생각도 없는데 혼자 우린 소중한 관계라며 이렇게 행동한 점들이요. 다 제 혼자만의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어릴 땐 여행도 같이 다녔고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로는 아예 못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2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왔기에 우린 여전히 끈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고향 친구고 학창시절 친구다 보니 더 남다르게 여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생활하며 친해진 지인들이 코로나 결혼식으로 제가 힘들어할까봐 엄청 챙겨줬어요. 결혼식 얘기도 안 했는데 대뜸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 갈 테니 걱정 말라고. 신부는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고 알고 지낸 기간은 정말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니 더욱더 고향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 일로 대화 나눌 때 한 친구가 돈 없고 가난한 고향 친구는 쓰레기고 축이 챙겨준 회사 동료는 친구냐 라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쓰든 달든 많은 조언과 공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층 옥탑방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평수는 10평가량 되고요. 올해 1월에 이사 왔으니 이제 6개월 차이고 3층에는 주인집이 삽니다. 구조는 4층 옥상 한가운데 제 집이 있고 제 집 오른쪽으로 주인집 냉장고, 김치냉장고 2대, 냉동고 2대로 보입니다. 4대가 있는 작은 창고 비스무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제가 주인집 냉장고 4대, 전기세까지 함께 내고 있었더라고요. 약 두어 달 집을 비워보고 고지서 보고 안 사실입니다. 전기 차단기는 1개이고 보조 계량기는 없는 듯합니다. 주인 집에서는 10,000원을 공제해 주신다는데 최근 한 달은 아예 제가 집에 있지 않았음에도 3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전달은 2주 정도 사용하고 32,000원인데 이것저것 붙어서 고지서 70,000원이었고요. 저는 집 내부 모든 콘센트를 제거하고 냉장고 한 대만 연결하고 갔는데 말이죠. 한전에서 검침을 왔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니 전기가 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외 아파트나 빌라 복도처럼 밤에 어두우니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등 아시죠? 그건 제가 부담하는 대신 관리비 10,000원을 내지 않습니다. 주인분 말씀으로는 그 센서등이 15,000원에서 20,000원 나온다고. 냉장고 4대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니 10,000원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하시는데 저녁이나 밤에만 켜지는 센서등이 저 가격이면 24시간 켜지는 냉장고가 10,000원일 리 없지 않나요? 만약 냉장고 4대가 10,000원 정도라 쳐도 그 냉장고 4대 전기 사용량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요금에 누진세가 붙는 게 신경이 쓰입니다. 만약 냉장고가 없었으면 제가 누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래는 질문인데 이 중 한 가지라도 아는 것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차단기가 하나인데 센서 등 냉장고 4대, 저희 집 전기 사용량을 구분 지을 수 있나요? 두 번째, 가격은 둘째치고 저는 누진세 때문에라도 공제금 10,000원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세 번째, 1주택 수가구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제 조건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한전에 문의해보니 보조 계량기가 없는지 여부를 묻던데 혹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며칠간 생각하느라 잠이 오질 않네요. 오래 살아야 하는데 주인 집과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추가, 저희 집 전기는 주택용 전기라 누진세가 붙고요. 주인 집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4층에 냉장고들이 있는데 3층에서 전기세가 청구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인 집은 지금 10,000원 이상은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번 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 사용량으로 요금 따지니 일단 그때까지 에어컨을 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다시 고지서 나오면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1월 중순에 이사 왔을 때 1월 입주일부터 3월 7일까지 정상한 3월 요금이 43,000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전기장판 하나만 하루에 몇 시간 틀고 말았습니다. 4월 요금은 34,000원, 5월 요금은 32,000원, 6월 요금은 45,000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추가,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7월 10일자로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요. 부동산들의 이야기해보니 전부 주인집을 이해할 수 없고 만장일치로 주인집 과실이 많으니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은 끝까지 몰랐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올려주셨던 여러분 댓글을 보고 며칠 후 저는 주인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10,000원만 공제해 주시는 건 좀 아니다. 자동 센서 등 가격 1,2,000원이면 된단다 등등 여기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몰랐다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제가 1월 21일에 입주를 했고 그 전 세입자가 작년 11월 20일경 방을 뺐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조회해보니 14,000원가량이 나왔더군요. 그렇다면 빈 방에서 전기요금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재차 물어도 그냥 초지일관 몰랐답니다. 너무 막무가내라 제 쪽에서도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14년 동안 세입자들 피 빨아먹고 사셨냐고 이야기하니 그 이후 모든 전화 연락을 할 때 본인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았다며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그래서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주인 집에서 전기세 다 내고 제가 10,000원만 내도 억울할 판에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 저는 이런 집에서 10원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요금이 더 나오면 그만큼 더 계산해서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추상적이고 웃긴 게 애초에 한전에서도 따로 책정할 수 없는 전기료를 어떤 식으로 나눠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기분이 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두 집 의견이 100% 일치할 거란 확신도 없고 매달마다 고지서 보고 신랑이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다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화할 땐 관리비가 15,000원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왜 말이 바뀌었냐 물으니 모든 세대 관리비가 15,000원이니 각 세대 가서 직접 물어보랍니다. 아니,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 하겠죠. 그분들은 내니까 낸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세가 39만 5천 원이냐 물었더니 40이랍니다. 그럼 여태 제가 41만 원, 40만 원 월세 냈을 때 왜 15,000원이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으셨냐 물으니 관리비는 무조건 15,000원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관리비가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이야기의 요지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위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자동 센서 등 1만원 관리비 대신이니 내지 않고 냉장고 4대 값만 1만원 공제해주면 적당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해놓고 이사 가는 날 엄마도 같이 계셨는데 저희 보고 15,000원 공제해주고 내가 거기다 10,000원 더 공제해준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애초에 25,000원 공제해준다고 말한 것처럼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이야기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억지를 부리니 저도 미칠 지경입니다. 저 이사 가는 날 저보고 다른 이유 있어서 이사 가는 거면서 괜히 전기세 탓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계속 자기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며 본인은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금껏 낸 전기료 반환 요구하지 않고 중개료 낼 테니 보증금만 그대로 돌려달라 요구하니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방이 빠져야 줄 수 있답니다. 이사 나오는 날 한전에 전화해 실시간 요금 알아보니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47,000원이랍니다. 매월 8일에서 다음 달 7일로 요금 책정합니다. 결국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상황 자체가 이미 주인집 과실이고 잘못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고 막막합니다. 혹시 이쪽 관련 지식이 있거나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신다면 여과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랑 아이디가 있어서 이걸로 글을 써봅니다. 어제 황당한 일이 있어서 어디에도 말할 데가 없어서요. 어제 신랑에게 빅맥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퇴근 후 사서 온다고 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오후 6시쯤 연락했습니다. 혹시 늦냐고 애기들도 밥 안 먹고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햄버거 세트도 사오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이 밥 먹여라. 자신은 업무 끝나고 바로 넘어갈 거다 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도 신랑은 퇴근하고 말없이 혼자 홍국밥 또는 백수인 친구에게 술이나 밥을 사주고 늦게 들어오곤 했어서 이것 때문에 매일 싸우곤 했었어요. 너무 안 와서 8시 30분에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지금 간다고 하더군요. 혹시 지금 국밥 먹고 있는 거냐고 했더니 국밥 먹고 있는 거 맞다고 이슬짓고 하더라고요. 저는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20분 내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보처럼 저는 8시 50분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신랑은 오지 않았고 즉석밥 하나 데워서 냉장고에 있던 무생채 나물 꺼내서 거기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9시 50분에 정확하게 집에 왔고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빅맥이 아닌 버거킹 불고기 버거 세트로 사왔고 콜라는 쏟아져서 비닐에 흥건한 채로 왔어요. 그리고는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올 거면 늦는다고 말을 하던가 밥을 미리 먹으라고 하던지 하지 빅맥도 아니고 다른 햄버거 사오는 저희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근처에 맥도날드가 없어서 버거킹에 갔다고 합니다. 그냥 요즘 경단녀로 아이 둘 키우며 집에 있는데 이런 취급을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굴어서 화가 납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물었더니 도리어 자신이 쓰레기 같은 집에 청소도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사느라 자신의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 대려 화내네요. 본인은 딸 둘 키우는 아빠면서 저도 엄마이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딸인데 이런 환경에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이네요. 정말 일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그날 지나고 오늘 아침에 평소에 신랑 왁스와 CC크림 발라주는 건 항상 제 몫이었는데 오늘은 화가 나서 해주지 않았더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널 대하는지 두고 보라고 으름장 주고 출근했습니다.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국밥충의 꼰대인 남편 때문에 어디에 말할 수도 없네요. 댓글 달리면 신랑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추가. 저희 집에는 맥도날드 배달이 안 돼서 종종 신랑한테 부탁하면 사오곤 했어서 부탁한 거였고 신랑이 밖에서 밥 먹고 오는 이유는 애기들 때문에 편안하게 밥을 먹지 못해서 밖에서 먹고 싶어 해서 매일 밖에서 끼니 먹고 온다고 말해요. 저는 밖에서 밥 먹고 온다면 말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만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추가. 이건 신랑 아이디라서 신랑이 다 봤고요. 당연히 네가 잘못해서 이 글을 지워야겠네 라고 비아냥대면서 나갔네요. 여기는 맥도날드 배달이 안 되는 곳이고요. 당연 신랑이 자차 끌고 다니니 저는 자차 끌고 사 먹으러 갈 여력도 안 되는 뚜벅이에요. 집이 항상 개판이 아니라 아이 키우는 집은 계속 치워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오빠가 들어오기 전에는 애기들한테 단돌이하고 아빠 오시니까 청소해야 해. 어지르지 말고 같이 청소하자 라고 말하면서 청소하고 있고요. 그렇게 청소를 해도 신랑은 연락 없이 불시에 집에 와요. 그래서 퇴근해서 차 빼기 전 30분 전에 연락 주면 최대한 기분 안 나쁠 정도로 청소해두겠다 그랬고요. 저도 전업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또 집에 먹을 건 많습니다. 전혀 집에 밥이 없어서 집에 와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밖에서 국밥에 소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연락이에요.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갈게. 애기들이랑 밥 먹어. 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배달시켜 먹어. 나 지금 퇴근해. 이 한마디요. 제가 답정너인가 싶어서 댓글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는데 어느 순간 제가 집안일도 안 하고 외벌이에 애 둘 키우면서 햄버거에 미친 여자로 만들어져 있어서 황당하고 속상하네요. 세 번째 추가. 신랑이 댓글들도 읽어보고 본인도 속상한가 보더라고요. 앞으로 퇴근하기 전에 회사에서 주차타워에서 차 빼면서 저에게 연락 주기로 약속했고요. 참고로 회사에서 집까지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 시간에 저는 신랑이 퇴근했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청소하고 밥과 찌개 준비해놓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올해 3월 초 코로나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고 아이를 보육 중이고요. 아이는 4세, 6세, 그중 큰아이가 언어 치료 중이라서 주 2회 오전에 병원 내원하고 있고 하원은 3시 40분인지라 그 시간 내에 집안일과 제 업무 하고 있어요. 집에 물건이 투머치인 것도 있고 집에서 월 100 이상 버는 일이 저에게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라서 붙잡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제 나름 성취감에 하는 거라 이 수익 없이는 아득바득 못 산다는 아니고요. 저도 나름 일을 하고 있는 1인이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던 거 맞고요.
사실 논점은 이게 아니라 연락을 안 해주는 문제 때문에 쓴 글인데 댓글 달아주신 것들을 보니 밥을 안 차려줘서 집이 얼마나 더러우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추가 글이 길어졌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오빠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할 언니가 너무 불쌍한데 제가 아직 24살이라 아직 세상 보는 눈이 좁아서 혹 잘못 판단해서 오지랖 부렸다가 큰일이 벌어질까봐 좀 겁나요. 그래서 자주 봤던 이곳에 어른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언니는 할머니, 부모님 같이 살고 있어요. 2013년도 살던 집 부수고 5층짜리 빌라 지어서 할머니 명의로 세 받으며 거기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 공무원, 어머니는 영양사이시고 언니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외동딸이고 본인 명의 중형 차량 소유 중이고 월급 200 초반대, 결혼자금 2천 사용 가능해요. 이 부분은 밑에 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빠는 엄마, 아빠, 저 셋이 서울 외곽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가 2억 중반대이고 아빠, 엄마는 철물점 운영하세요. 오빠는 대기업이고 오빠는 직장 때문에 본인 돈으로 보증금 7천 내고 서울의 원룸에서 살아요. 연봉 5천 중후반이고 소형 SUV 있어요. 결혼 자금으로 보증금 7천과 모은 돈 3천에서 총 1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보면 오빠가 돈 더 많이 써서 오빠가 손해일 수도 있고 또 나름 따지고 보면 언니네는 공무원 집안이니까 언니가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가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언니네가 집을 해온다는 거예요. 언니네 할머니 빌라는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오래되지 않은 빌라예요.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 동네 집값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4층에 복층집이 있는데 여기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평수는 복층 포함 실평수 43평 정도 된다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새 들어 살라는 거 아니고 그냥 주신다고 해서 언니는 원래 모은 돈이 더 많이 있지만 결혼식 예물 예단 비용에서 2천만 원 쓴다 했고 나머지는 상속세 이런 세금 같은 거 내고 거기서 남은 거 할머니 드린다고 했어요. 오빠가 갖고 있는 돈으로 리모델링 혼수하기로 협의했대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 저희 엄마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엄마 마인드가 제가 봐도 진짜 내 엄마지만 저런 시부모 만나기 싫다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사신 것도 알고 오빠가 대기업 간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오빠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더 요구하시는 거 없고 오빠가 알아서 탁탁 쳐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되나 보다 했어요. 결혼식 날도 잡고 식장도 예약했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데 엄마가 오빠를 자꾸 꼬드겨요. 언니네 집에서 오빠 회사가 거리가 좀 있어요. 지금 오빠가 자취하는 집에서 회사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인데 언니네 집으로 이사하면 차 막히는 거 계산하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정도를 소요해야 한대요. 그래서 출퇴근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차라리 그 집을 팔던 뭘 해서 돈으로 주고 오빠 회사랑 가까운 곳에다가 새로 집을 사래요. 오빠를 계속 꼬드기고 있는데 본인도 출퇴근 3시간 걸리는 거에 혹했는지 그걸 언니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그렇다고 언니가 일하는 학교랑 그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언니는 발령이 나서 몇 년에 한 번씩 또 옮기잖아요. 그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옮기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피차 마찬가지이지만 어디 서울 땅에 집 사기 쉬운 거 아니고 전세면 또 그걸로 걱정, 대출 끼면 그것도 또 걱정이잖아요. 가장 큰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전 고맙다고 넙죽 절해야 하는 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염치도 없지.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시작하면 더 힘들 텐데 오빠가 저한테 얘기할 때
어때? 네가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이러는데 진짜 어이없었거든요. 너 그러다 파혼당한다. 언니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해서 그 집에서 살아라. 엄마 말을 제발 귀담아 듣지 말아라. 부탁이다. 이랬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하나뿐인 오빠는 항상 등신이잖아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등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뇌에 빠집니다. 오빠는 제가 아직 취준이라 취직을 해서 출퇴근에 4시간씩 쏟아붓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해도 안 뜬 시간에 출근을 해봐야 자기 맘을 이해할 거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아직 딱히 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거 언니한테 말하면 바로 파혼감이죠. 이거 오빠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니한테 알려서 빨리 도망치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새언니 될 언니를 많이 좋아하고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고 우리 오빠 등신 같은 거 알지만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엄마한테 휘둘리고 있어서요. 저는 언니랑 오빠가 무사히 결혼해서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빠 정신 좀 번쩍 차리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거 보여주고 혼 좀 내게요. 만약에 제가 어려서 잘 몰라 오지랖 떠는 거면 꾸짖어 주세요.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 몇 개 달린 거 보고 추가해요. 오빠가 진짜 등신 같은데 귀가 팔랑팔랑해요. 아, 그래? 그게 좋대? 하면 쪼르르 따라가고 저게 좋다고 하면 또 아, 그래? 하고 쪼르르 따라가고. 제가 언니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등신 같고 완전 초딩 같은 오빠를 잘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사실 언니 말이면 꿈뻑하고 다 뒤집어서라도 언니 말대로 하는 편인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빠한테 파혼 선언할까봐요. 언니가 잘 설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 말이 맞다. 내가 큰 실수를 범할 뻔했네 하면서 멍청이 팔불출로 돌아갈 거 뻔히 아는데 언니가 설명, 설득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아 그래? 그냥 결혼하지 말자 해버릴까 봐요. 그래서 제 선에서 오빠를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오빠도 저를 세상 가장 등신으로 보기 때문에 제 말은 잘 안 들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